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두 분? 네, 벚꽃도 봤고요. 네. 그러니까 상암동에 해가 뜨는 지역에서만 벚꽃을 봤고, 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상암동에서 여의도 하는데 네. 한강변에 뭐 개나리, 목련 이런 거 다 맞아. 피었고요. 정말 많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스튜디오를 지금 예. 꽃으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꽃인데 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랑 저기랑. 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이 그렇잖아요. 주식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거 아닌 것처럼 꽃이라고 해서 다 이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약간 싸우자 약간 컨셉인데 팀장님 준비되셨죠? 근데 네. 팀장님은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예, 세부 알겠습니다. 파이트. 네, 그럼 오늘 과연 두 분의 종목 OX가 일치될지 한번 하나씩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이제 4월에는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 오늘 리오프닝 뉴스가 막 쏟아지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한 종목에 대한 의견이지만 화장품주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어요. 두 분께 OX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X. 아직은 아니다. 차윤수 수사님,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스톱, 브레이크 거신 이유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화장품이 리오프닝 관련주이고, 그다음에 여성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나들이철이고, 화장을 화사하게 하시고, 진짜 꽃 구경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이제 화장품 앞서 말씀드린 제가 지금 아모레퍼시픽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을 보는 건데, 지금 화장품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뭐냐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대중국 관련 수출에 있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저게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상 정도 되는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인데요. 그 층들이 그렇게 보편화된 건 아니죠. 오히려 중하가 아무래도 보편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게 중국 내에서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졌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가 브랜드들은 여전히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브랜드들이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로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로컬 업체들이 그러니까 저가들이 처음엔 들어가다 다 철수를 했죠.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포지셔닝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저는 이런 시각도 바라봐야 돼. 지금 현대차가 그 최근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네. 전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중국만 고전하고 있다. 그 이유가 2017년 이후에 현대차가 이제 거기에 쓴 문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가능한데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라면 중국에서의 어떤 대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대해서 또 한 차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면 뭐 사드 뭐 북한을 막으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라는 건데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본한테 절대 양보를 못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드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것들이 현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트리거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해 기대를 걸기에는 물론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지만 사실 중국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지 네. 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걸린다라는 점에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리오프닝 엔터즈로 넘어가 보죠. 하이브입니다. 회복 빠른 리오프닝 섹터가 엔터고 그 안에서 저희가 왜 JYP랑 YG는 좀 잘 가는데 SM도 잘 가는데 하이브가 유독 안 갑니다. 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하이브가 상승을 4%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BTS 군복무 면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참 이 부분은 예민한 거고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논외로 치고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나뉘어졌는데 하이브 저도 O 의견입니다.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요? 두 분이 아무래도 얘기하시죠. BTS 얘기. 또 삐진 줄 네. 알고 놀랬잖아요. 아니, 삐졌어요. 네. 네네. 아무래도 오늘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엔터주에 비해 좀 부진했다가 올라와주는 모습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은 21년 결산 앨범 판매량을 본다면은 BTS 경우가 약 299만 장을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NCT의 경우는 정규 3집이 243만 장을 팔면서 BTS가 압도적으로 1위는 아닌 상황입니다. 여타 SM, JYP 등 세븐틴의 4대 보이 그룹의
4세대 보이그룹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차세대 매출에 이런 뒷받침이 될 그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순위가 15위를 기록하면서 조금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조금 그런 양상이 나뉘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이 맞고요. 공식 뮤비 순위로 봤을 때는 15위 안에 드는 그런 그룹들이 하이브, 레이블 산하의 8팀이었고요. SM 산하엔 6팀 정도로 이제 사실상 최상위 4개의 엔터사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익을 가져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경쟁 구도를 좀 심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 섹터는 엔터가 맞다는 의견에는 맞지만은 똑같은 구조로 올라가긴 좀 힘들다. 그래서 차별화적인 매매 전략이 또 하나 키워드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조금 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강한 의견보다는 엔터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 갖고 계셨고요. 차윤 수장님은 X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이브가 나쁘다라는 뭐 충분히 합니다. 근데 오늘 솔직히 트리거를 만들었던 거는 뭐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이거는 뭐 아직까지 위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전반적인 수혜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엔터주들 오늘 뭐 다 올라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BTS의 어떤 뭐 좀 성장성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른 뭐 SM이라든지 SM이 이제 드디어 주총에 있어서의 하나 이슈를 없애버렸죠. SM이나 JYP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 세모 비슷한 X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이브가 전부 다 걸그룹이었다라면 강력한 O였겠습니다만 네. 전부 다 남성 그룹이라 경쟁심 때문에 좀 세모 X를 좀 했습니다. 경쟁심 때문에. 걸그룹 낸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번에 걸그룹 아이즈원에서 있었던 멤버 몇 명과 함께 계약을 맺어서 네. 지금 유력 후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번에 하이브가 BTS의 공백을 어떤 걸그룹으로 어떤 그룹으로 잘 메우느냐.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이제는 약간 탈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명문화도죠. 보니까 예. 그 명맥을 쭉 이어간다면 하이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봐주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죠. 대한전선 후반 그룹 M&A 수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이 회사도 정말 죽다 살아난 그런 대표적인 회사예요. 호반이 품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의 경우에는 뭐 어제는 사실 전선주 영향도 좀 본 것 같거든요. 대한전선 여기서 놔줘야 될 이유는요? 그러니까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대한전선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윗꼬리를 달면서 오늘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술적 차트로도 좀 부담감이 되고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막에서 보시다시피 호반그룹이 한진카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 같은 계열사인 대한전선 이게 과연 무슨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M&A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뭐 쌍용차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지금 M&A 과정에 있어서의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거와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전선만 놓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 한 템포 쉬었다 살 기회. 지금 차트를 보면 오늘은 아니고요. 한 템포 쉬었다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호반그룹 M&A와 연결해서 본다라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일단 현재 구간 다시 음봉 전환됐기 때문에 조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마감을 산다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 매수할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종가 매수 가능한 종목. 백만 스물들 그리고 쥐구명은 받든다입니다. 백만 스물들은 뭐예요? 예측하세요? 에너자이저. 맞아요? 건전지. 에너지? 아 진짜요? 네, 네. 아 백만 스물들.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둘. 잘 맞. 둘이 잘 어울린다. 잘 맞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꽃 중에는 구분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쥐구멍은 어떤 볕이 들까요? 햇빛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요것도 죽다 살아난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가 비치면 꽃이 피죠. 정현이 꽃. 자, 진행하시죠. 네, 다음 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마감해 살 종목입니다. 열어보시죠. 에코프로와 현대그린푸드인데 근데 현대그린푸드가 죽다 살아났다. 요거 혹시 급식 그런 것 때문인가요? 뭐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솔직히 기대감을 갖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부분입니다. 주가도 7,300원까지는 내려갔다가 2월경쯤에 이제 근 10개월 이내에 눈에 띄는 거래량을 보여줬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실적 발표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공시가 나온 날이었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감이 전혀 없던 기업인데도 주가가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남겨줬습니다. 이거는 다시 봤을 때는 조금 코로나 및 인플레이션 여파로 그래도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지만은 매출액이 꾸준히 그래도 상승을 해주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 싶은데요. 당시 저밸류 상태에서 이렇게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촉매체로서 해외 산업 부분 진출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건설 사업을 하는 이제 국내 기업 단체 급식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누적 매출 5천억 원을 넘긴 상태인데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중국 등 이제 구내식당 위탁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급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계열사 이익감 몰아주기 때문에 조금 고배를 마셨었는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이제 플랜트 사업에 특화돼 있고 또 최초로 어떻게 보면 노후 원전 해체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현대 그린푸드의 글로벌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계 상황이 아무래도 좀 경쟁이 고인 상황에서 눈길을 돌린 해외 쪽 사업이 이제 물꼬를 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귀추되면서 오히려 전망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상 2월 14일 기준으로 우상향 중에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했던 가정 간편식 경우에도 재구매율이 70%에 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단년간 6천억대에 머물던 매출 실적 기반 다지기에도 충분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돼서 매수가는 종가에도 가능하시고요. 네. 손절가는 8,800원 그리고 목표가 1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였고요. 채팅방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키워드만 보고 배터리 건전지라고 맞춰주셨어요. 예, 그 정연한 소문 못 맞췄죠? 아, 나만 모르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분발할게요. 네. 그럼 이 배터리 건전지랑 어떻게 또 에코프로가 연결되는지. 소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보다는 소재 쪽에 이제 관심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에코프로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없죠. 에코프로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 결정하신 이후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3월 한 달 동안 에코프로가 한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9만 원 정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뭐 약간의 기울기가 좀 떨어지면서 오늘 9만 원을 좀 살짝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거래량도 그렇고요. 차트 모양을 놓고 본다라면 뭔가 이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위로 튀던 아래로 튀던 뭔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한 지금 뭐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소식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 저 정도를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이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렇다라면 향후 이익에 대한 전망치들 좀 긍정적으로 나오죠. 물론 그러니까 LG 엔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에 대한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긴 호흡이라면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되자.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는 13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이 다음 주를 위해서 매수할 종목은 에코프로와 현대 그린푸드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개편하면서 좀 증시 오늘과내일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 두 분 아시나요? 처음 듣는데요? 네. 그래요? 진짜요, 진짜. 진짜요? 예. 그러면 두 분은 함께 갈 수 없는 건가? 왜 연락을 못 받았지? 네. 네. 저희가 아무튼 다음 주부터 개편에 들어가는 건 알죠. 네, 개편에 들어가게 되면서 살짝 변화가 생깁니다. 과연 두 분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자리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요. 빠지고 우리가 옆으로 쫙 벌어지면 화면이 더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네. 네, 아닙니다. 네, 개편 안 하겠습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해 주시고요. 마감 동시효과 볼게요. 현재 코스피는 0.65%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4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시장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으로 봤을 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와 주지 못하는 게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